안녕하세요. 저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DC, 펜실베니아, 뉴저지에서 퍼블릭 어저스터, 공인보험조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바른길 보험조정사의 대표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영 씨는 신앙을 갖게 되면서 삶이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삶 속이나 혹은 가정 속에서나 혹은 일을 하면서 제가 위기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바라보게 되는 관점입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낙심하거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의 잘못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이런 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아무래도 위기나 혹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거를 이제 떨쳐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저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했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신앙을 처음 갖게 됐던 가장 그 순수한 신앙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기회, 이런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낙담하거나 하지 않고 그 위기를 떨쳐나가게끔 혹은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회구나라고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위기를 계속 극복해 나가려고 이겨내고 떨쳐내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어머니로서 신앙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지금 4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일 말을 안 듣는 그럴 때고 자기 주장이 제일 강해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는데, 사실 그럴 때 예전이었다면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이었을 텐데 지금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갖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작년부터 저희 펠로우십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는데, 작년 1월부터 작년 한 해 성경을 완독을 했고 올해도 또 새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일독을 매일 진행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를 봤을 때 화를 내면 너무 제가 죄스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화를 내기보다는 한 번 더 좀 좋은 말로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도 제가 화를 냈을 때보다 더 이렇게 반응이 오거나 하는 게 더 부드러워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를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맞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크게 바라기 때문에 아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이렇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아이에게 화내는 순간을 줄이려고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보험 공인조정사로 일하시면서 영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험사와 연락기거나 또 보상 절차를 어려워하는 한인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퍼블릭 어저스터, 한국말로 했을 때 보험 공인 조정사라는 이 개념이 아직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 저희 보험 공인 조정사는 본인이 살고 계신 집이나 가게 혹은 렌트하는 이런 가게들, 건물 이런 것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서 보험사에게 정당한 보상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일인데요. 여기에 많은 한인 분들이 영어 때문에 혹은 보험이 약간이 어려워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거에 주저하시는 부분을 많이 받고 어려움 겪는 부분
부분을 많이 봤어요. 제가 작년에 도와드렸던 한 분은 한 1년 전쯤에 이렇게 보상을 요구했는데 그때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의 보상을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턱없는 금액이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이런 언어적인 장벽에 맞불려가지고 다행히 저를 알게 되셔서 제가 투입을 해서 보험사의 직원과 제가 다시 거의 1년 정도가 흐르는 시간이었지만 다시 만나서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네고시에이트를 하면서 처음 그 보상을 받으셨던 것보다 약 3배 정도 금액의 보상을 받게 돼서 그분은 원활하게 그런 본인의 그런 집을 수리하실 수 있게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만나지 못하셨으면 그냥 모른 채로 끝나고 고치지도 못하셨을 텐데 다행히 그렇게 잘 고쳐지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DMB 지역에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에 그 집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한테 이걸 꼭 체크업하거나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눈이 일단 많이 온 거 자체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눈이 많이 오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뭐 전기가 차단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의 집에 혹은 본인의 가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그러니까 사고라기보다는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혼자 고민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험 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하셔도 되고 혹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시거나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동영상을 찍어두시는 거거든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최대한 많이 찍어 놓으시고 집안 자체에 집안 구조에 문제가 생겼는지 혹은 그 구조의 문제 때문에 이 집에 거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제일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겨울에 오면은 어떤 집이든지 간에 벽 안에 있는 파이프나 이런 것들이 추운 시즌에는 축소됐다가 팽창됐다 축소됐다 팽창됐다를 반복하면서 갑자기 팡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누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도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보험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물이 터지는 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뭐 이런 동파나 이런 문제, 이런 누수 같은 문제가 뭐 쫄쫄쫄쫄 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그 소화전 터지듯이 팡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럼 그 물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서 제가 하셨던 어떤 분은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지하실이 거의 무릎까지 차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한인분들은 그냥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수리를 하시는데 이거는 보험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파 시즌에는 이렇게 파이프 누수라던가 혹은 워러 히러가 망가지셔서 터지셨다던가 이런 분들은 다 보험에서 커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미리 개인 돈을 들여서 고치고 네. 나중에 클레임할 수도 있나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할 때는 보험사가 현장 점검을 하기 전까지는 수리를 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 홈오너의 가장 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further damage라고 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축소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수가 생기시면 우선 수도 밸브를 메인 수도 밸브를 잠그시고요. 이렇게 다 닦아내실 수 있을 만큼 닦아내시고 클레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현장에 방문해서 피해를 이제 점검하고 나서 보험사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다고 수리부터 하시면 보상받을 길이 굉장히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김민영 씨에게 보험 공인 조정사라는 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이 일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사람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다른 한국 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불편하지 않는 점을 제가 이 손님들에게 상담해드리고 보험사하고 이렇게 컨택하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런 마음에 공감을 해드릴 수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제가 이 한국 사람 특유의 성실함으로
빠르게 응답해 드릴 수 있고 빠르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 당연히 그 본인의 집이나 이런 재산에 피해가 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힘들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하나의 이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보상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1 가정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한인 1세 여성분들께 김민영 씨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거의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미국에 막상 오고 나서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약간 앞으로 내가 미국이라는 이런 새로운 곳에서 뭔가 이 한인 1세로서 내가 뭘 개척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과연 나에게 있는 이런 그런 장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또 미국은 한국말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뭔가 간절함을 갖고 도전 정신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수 있는 요만큼만 나아가시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럴 때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저희 한인 1세대 여성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 생각해 보는 게 그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보다 더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서로 도와가면서 고민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잘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상담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는 그런 낙담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에서 만나요.